어떻게 보면 치트키처럼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제 왜 스카이캐슬에서 이제 1타 선생님이셨던 김주영 선생님이 그런 독방에서 명상 수련을 이제 예서한테 시켰는지 저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학정신건강센터 연구원 송금주 윤석인입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명상을 하면 성적이 오를까인데요. 저희가 드디어 이 질문을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콘텐츠를 찍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저희한테 이제 직접 해주시기도 하고 또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저희가 좀 이런 거를 다뤄도 될까 하고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관련된 연구가 있어서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겠다 싶어 콘텐츠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명상을 하면 성적이 오를까? 그 이제 스카이캐슬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그 김주영 선생님이 이제 강의에서 학생에게 이제 좀 훈련의 일환으로 이제 명상을 시키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떤 맥락에서 조금 그런 이야기가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왔을까? 과연 진짜 명상이 성적과 연관성이 있을까? 올려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올려줄 수 있을까? 좀 그런 의문이 좀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정말 드라마 속 장면처럼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까? 명상을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될까? 많은 이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관련해서 연구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연구는 이제 영어로 된 논문이긴 한데 이제 명상을 한 집단과 명상을 하지 않은 집단이 어떤 대학교 학점, GPA 간의 어떤 차이가 유의하게 있냐, 없냐, 그것을 보여주는 연구예요.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해서 하나의 연구 결과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들의 결과를 평균을 내가지고 이 평균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냐, 없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연구라고 쉽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마음챙김, 이 명상을 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다른 비교 집단에 비해서 이제 크지는 않지만 분명히 유의하게 학점이 높아졌다. 비교 집단에 비해서 분명히 높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만 보더라도 명상이 공부, 이제 성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들어보니까 명상이 이제 성적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연구 자료가 연구 결과가 좀 여러 개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원인과 결과는 이제 조금 저희가 들었는데 그 과정, 어떻게 명상이 성적에 영향을 줄 수가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저희가 더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명상이 성적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아마도 직관적으로는 좀 납득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상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는 컨텐츠나 이 내용들이 분명히 달라가지고 명상을 하는 게 대체 어떻게 공부에 영향을,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논문에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소개하지만 결국에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명상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 이 기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계속 이 유튜브에서 소개했던 명상, 마음 챙김이 어떤 훈련인지 다시 생각해보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그 주의 조절 또는 자기 조절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공부도 생각해보면은 결국에는 주의 조절, 주의 집중 싸움이라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제 새롭게 공부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재구조화를 하고 필요하면 암기하는 그런 이제 학습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 모든 학습 과정이 결국에는 이 주의 조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공부할 때 우리가 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누가 더 오랫동안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느냐가 결국에는 상위권과 하위권, 공부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아마 경험적으로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마음 챙김이나 명상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공부랑 이제 원리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를 집중하는 대상만 조금 다를 뿐이죠. 예를 들어서 호흡 명상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호흡 명상을 할 때는 우리가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그 호흡의 주의를 계속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이제 호흡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호흡의 주의를 집중한다고 해도 쉽게 마음이 산만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호흡 말고 주변의 바깥의 소리에 주의가 산만해진다던가 내면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생각, 뭐 잡념 이런 것들에 이제 사로잡혀 가지고 결국엔 호흡에 집중을 못하게 되곤 하죠. 그런데 호흡 명상 마음 챙김 할 때는 그렇게 산만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호흡에 부드럽게 가져오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호흡에 계속 주의를 집중하는 훈련, 그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공부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공부에 몰입하지는 못하죠. 쉽게 지루해지고 따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딴 생각에 들기도 합니다. 공부 빨리 끝내고 나서 친구들이랑 놀 생각, 게임할 생각, 뭐 이제 밥 먹을 생각 이런 것들 막 이제 잡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는 이제 갑자기 하지도 않던 책상 정리가 갑자기 재밌어지기도 해요. 공부 말고 다른 자극에 주의가 뺏겨가지고 계속 이제 산만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산만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공부에 다시 몰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명상과 공부가 매우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주의를 집중하는 대상이 호흡이냐 공부냐 그 차이만 있을 뿐 산만해지는 마음을 호흡 또는 공부에 다시 가져오려는 그 노력을 이제 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명상을 꾸준히 한다면은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힘을 기를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공부와 명상이 좀 비슷하다는 그 내용이 굉장히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공부를 잘 하려면 조금 어떻게 보면 기형적으로 계속 잘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이것만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그 수련자와 좀 비슷하게 저희가 어떤 집중 대상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추고 계속 초점을 맞추다가 자연스럽게 좀 산만해지는데 또 그 순간에 알아차리고 다시 가져오게 만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의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력을 저희가 명상으로 좀 훈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명상이 이제 성적에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는지, 어떤 기전으로 이제 그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봤었는데요. 명상이 주의 집중 훈련을 좀 도와주는 어떤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었는데, 그렇다면은 꼭 명상이 아니더라도 좀 다른 방식으로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주의 집중에 도움이 되는 거 꼭 명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 집중, 주의 조절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꼭 명상을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주의 조절 능력을 키워주는 좋은 훈련들이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바둑이나 체스 같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둑이나 체스도 생각해 보면은 그 이제 대결이 이루어지는 판에 계속해서 이제 주의를 집중하는 고도의 주의 조절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명상과 바둑 또는 체스는 결국 주의 집중 훈련이라는 점에서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둑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랑 이제 대결한다는 그런 거죠. 이제 승부욕을 자극하는 그런 게임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명상보다 좀 더 처음에 접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좀 더 배우기도 쉽고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도 되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꼭 명상을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둑 같은 경우는 되게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그 좀
그 수련법이자 좀 이렇게 영재 교육하면서 많이들 이제 주의 집중 훈련으로 이제 이끌게 되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주의 집중 훈련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고 도구가 있고 이거는 이제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좋은 도구라고 해도 이게 그 나에게 잘 맞아야지 내가 잘 쓸 수 있는 정말 좋은 이제 도구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각 도구의 어떤 특성을 저희가 잘 이해를 해야지 나에게 맞는 도구를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측면에서 명상이 다른 주의 집중 훈련 도구와의 어떤 차별점 혹은 특성 같은 거를 좀 설명을 좀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명상만의 강점 혹은 특징은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상의 강점을 소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우리 평상시 마음부터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의 마음은 쉽게 과거나 미래로 산만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마음이 산만해지는 이유는 이제 우울이나 불안 같은 이런 이제 감정에 쉽게 압도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우울이나 불안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우울한 어떤 기분에 빠지게 되면은 그 우울한 기분과 관련된 또 다른 우울한 생각이 불쑥 떠오르게 되고 그 우울한 생각 때문에 다시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 우울한 기분이 다시 또 다른 우울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우울이라고 하는 이 기분에 사로잡혀서 함몰돼가지고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이제 마음 챙김의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 챙김은 단순한 주의 조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조절할 때의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이때 마음 챙김은 비판단적 태도, 또 다른 말로는 수용적 태도, 거리두기, 3인칭으로 떨어져서 바라보기 이것을 강조하는 주의 조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감정, 잡념들에 사로잡히곤 해요. 대표적인 예시가 시험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앉았는데 내일 있을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정작 공부는 하지 못하고 계속 그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거죠. 또는 이제 시험 당일에 시험지를 바꿔서 딱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불안이 너무 커져가지고 머릿속에 새하얘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에 쉽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정작 내가 해야 되는 행동,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때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두고 내 불안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에 더 이상 압도되지 않고 조절할 수 있게 되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시험 불안이 올라오더라도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라는 나의 불쾌한 경험을 알아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주의가 불안으로 함몰되지 않고 다시 공부라는 그 행위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불안하지만 그래도 내일 있을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지. 오히려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을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 그 공부라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그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불안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거리를 둘 수 있게 하는 것이 마음챙김 훈련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체스나 바둑과는 다른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얘기 들으면서 너무 적용될 상황이 많이 머릿속에서 흘러갔어요. 예를 들면은 평소에 굉장히 공부 잘하는데 이제 수능만 가면은 이제 시험을 망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 저희가 그 성적이라는 게 앉아있는 객관적인 그 시간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사실 나의 멘탈 관리. 내가 조금 휘청이지 않고 항상 그 같은 텐션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수능 때 성적을 망치는 좀 친구들은 그 엄청난 압도감을 이제 못 이겨서 결국에는 내가 펼칠 수 있는 기량만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굉장히 멘탈 관리에 명상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걸 이제 들어보면 저희가 명상 같은 경우는 단순히 주의 조절뿐이 아니라 학업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 혹은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저희가 그 감정을 조금 다룸으로써 또 휘말리지 않고 나의 원동력으로 끌어올 수 있기까지 하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트키처럼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제 왜 스카이캐슬에서 이제 1타 선생님이셨던 김주영 선생님이 그런 독방에서 명상 수련을 이제 예수한테 시켰는지 저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명상을 하면 성적이 오른다라는 이제 오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오를 수 있고 어떤 다른 주의 집중 훈련과 비교하면 어떤 특장점을 지녔는지까지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냥 단순히 명상하면 성적이 오른다는 이제 그냥 좀 이렇게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명상이 집중할 수 있는 훈련 그리고 이제 그 주의 집중력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몰입하게 만드는 힘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맞지만은 이 자체가 이제 공부와 이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오늘도 명상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도 다시 이제 좋은 컨텐츠로 혹은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